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 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머신러닝 2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률은 영어로는 러닝 레이트이고 머신러닝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코드와 함께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과 학습률과 같은 파라미터의 변화가 어떻게 로짓 분석의 경사하강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면 로짓 분석에서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코드는 데이터가 x는 mp_array -2, -1, -1, 1, 3으로 되어 있습니다. mp_array는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는 행렬이라는 뜻인데 앞에서 설명한 mean deviation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원래 공부한 시간 데이터로 변경하고 싶으면 x는 mp_array 1, 2, 2, 4, 6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고 달라지는 결과값을 보면 됩니다. mean deviation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공분산의 의미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0 곱하기 xi-x바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 계산을 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i-pi는 예측 에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i-pi 곱하기 xi는 예측 에러의 설명 변수인 xi 값을 곱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별로 예측을 하면 예측 에러인 yi-pi는 0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값인 yi는 0 또는 1만의 값을 가지는데 예측값인 p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0이나 1이라는 값은 극한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i가 1일 때 p의 값이 1보다 작다면 예측 에러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예측 에러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그 예측 에러의 xi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원래 공부한 시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고 xi의 값이 모두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yi-pi 곱하기 xi 값은 xi 값이 커질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경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yi-pi의 값이 작더라도 xi 값이 커서 yi-pi 곱하기 xi 값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수치적 최적화를 위해 다시 말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 값을 보다 더 0에 가깝게 해주기 위해 xi 값이 큰 경우에 집중해서 최적화를 해주게 됩니다. xi 값이 큰 경우에는 yi-pi 값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 값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의 수학적 의미가 공분산과 관련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0 곱하기 xi-x바라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수치적 최적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공분산의 기본적 의미는 경향성입니다. x와 y의 공분산은 x의 mean deviation과 y의 mean deviation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하고 평균을 내준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covariance yx는 1 나누기 n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y바 곱하기 xi-x바입니다. 공분산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의 mean deviation이 플러스일 때 y의 mean deviation도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xi의 데이터 값이 x의 평균보다 크면 yi의 데이터 값도 y의 평균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x의 mean deviation이 마이너스일 때 y의 mean deviation도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공분산은 경향성을 의미하게 되고 공분산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로짓 분석의 두 번째 일계 조건도 공분산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0 곱하기 xi-x바에서 yi-y바는 예측 에러이고 0은 예측 에러의 평균값입니다. 따라서 yi-pi-0은 예측 에러의 mean deviation이고 xi-x바는 x의 mean deviation입니다. 따라서 i는 1에서 5까지 yi-pi-0 곱하기 xi-x바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측 에러 또는 예측 에러의 mean deviation인 yi-pi-0이 클 때 xi의 mean deviation이 큰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들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긴 하지만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로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줄 때는 xi가 큰 경우에 예측 에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면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0 곱하기 xi-x바일 때는 yi-pi-0과 xi-x바가 동시에 큰 경우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기값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에서 df gradient descent x, y, lr equals 0.1 iterations equals 100 알파는 0.0, 베타는 0.0, history equal 부분에서 알파는 0.0, 베타는 0.0이 초기값을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값을 알파는 1, 베타는 1.0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수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이 1에서 시작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알파와 D베타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코드에서 학습률을 0.1에서 0.5로 변경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렴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 값의 경우 변화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ean deviation을 사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률을 0.5로 높인 상태에서 mean deviation을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원래 공부한 시간인 t는 1, 2, 2, 4, 6을 사용하고 학습률을 0.5로 높이면 알파 값과 베타 값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알파의 초기값을 마이너스 1로 설정해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알파의 초기값을 마이너스 1로 설정한 경우도 설명드린 이유는 t는 12246을 사용했을 때 학습률을 0.1로 하면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 수렴하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459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파의 초기값을 0이 아닌 마이너스 1로 주면 수렴하는 값과 좀 더 가깝게 계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학습률이 0.5로 크게 되면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률을 t는 12246을 사용했을 때 1로 더 크게 하면 수렴하지 않고 수치적 계산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률은 크게 하지 않는 경우가 파이썬 코딩에서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학습률을 작게 하면 수렴이 매우 느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경우는 반복 횟수를 늘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는 iterations equals 100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썬 코드의 수학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로지스틱 함수는 파이썬 코드에서 df sigmoid g return 1 나누기 1 더하기 np exponential g와 같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로그를 취해준 손실함수 또는 마이너스 로그 최대 가능도는 df log likelihood alpha beta xy g equals alpha plus beta 곱하기 x p equals sigmoid g return minus np sum y 곱하기 np log p 더하기 1-y 곱하기 np log 1-p와 같이 정의됩니다. 로짓 함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리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pi는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승을 변형시켜 준 것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exponential의 알파 더하기 베타 xi 승으로 나누어 주면 pi는 1 나누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변형된 모양의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 부분이 1 나누기 1 더하기 np exponential의 마이너스 g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g인 이유는 뒤의 코드에서 g equals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g를 선형화해서 정의해 주기 때문입니다. 손실함수 또는 마이너스 로그 최대 가능도는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인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pi의 yi승 곱하기 1-pi의 1-yi승에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준 형태입니다.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 np sum y 곱하기 np log p 더하기 1-y 곱하기 np log 1-p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np는 수치 계산을 위한 코드 부분이고 코드를 잘 살펴보면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에 로그를 취해서 지수인 yi가 1-yi가 앞으로 내려오고 곱하기가 더하기로 변한 형태를 표현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의 강의에 사용되는 붓고 데이터를 사용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